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가정은 사회 공동체의 기초이자 근간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불행한 사회는 그 사회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행복한 사회는 그 사회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들에서 생산되는 불신, 분쟁 또는 결속, 아동 이런 문제가 사회로 튀어나오면서 사회적 불신과 분쟁 또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집에 딱 들어서면 몸이 건조한 인사를 나누고서는 씻고 밥 먹고 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든지 또는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또 학생은 공부를 하든지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가 잠이 들 것입니다. 대화도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꺼내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과가 매일 반복되며 굳어져가고 어느샌가는 이러한 몸이 건조한 가족의 일상이 되면서 문제는 점점 구조화되고 고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트러블이 쉽게 생기게 되고 급기야는 가장 든든해야 할 가족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인사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반가움이 느껴지는 진심 어린 인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면 로봇 음성과 같은 왔어 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밖에 춥지? 고생 많았어. 애들 본다고 고생 많았지? 이런 인사를 건네면 쌓였던 하루의 피곤함도 눈 녹듯이 녹으면 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첫 단추도 훌륭하게 끼우는 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이야기를 자주 해봅시다. 사실 딱 필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애들 얘기 아니고선 딱히 할 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굳어지게 되면 뭔가 얘기를 꺼내려고 해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또 이에 대하여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최근의 문제와 관심사, 생각 등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 좀 잘해봅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칭찬받아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잘못된 칭찬을 남발하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칭찬은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상대방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 오늘 멋지네 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칭찬보다는 서스하고 넥타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네, 역시 우리 여보 패션 센스 짱이야 라고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표현에 서투른 사람일수록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너무나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대화 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반면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건성으로 사과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부분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히 장점을 보고 결혼 결심을 했는데 살다 보면 자꾸 단점이 하나씩 둘씩 보이고 이런 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 집안에는 잔소리가 되고 또는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타고난 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치려고 시도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겠다 싶으면 본인이 귀찮더라도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본인만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고 본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에게도 단점은 있고 상대방 역시 당신의 단점에 대하여 귀찮음을 감수하고 포기해야만 하므로 본인이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점이 가정사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 결정은 상대방의 타고난 천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은 임팩트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가족을 위한 말이더라도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고 거기에다 감정까지 섞이면 다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적은 단 둘이 있을 때 임팩트 있게 감정을 빼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게 되므로 그런 불만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가 없으면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방도 쿨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이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듯이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 상대방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주의 깊게 잘 헤아려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서로 간의 역할을 정해야 됩니다. 가정사를 분류하다 보면 미래 계획에서부터 경제활동, 재테크 또는 아이교육, 또 문화생활, 대외관계, 살림, 유지, 보수 등 웬만한 정부 부처만큼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는 않습니다. 하여
이런 많은 일들이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불화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사전에 부부가 대화를 통하여 누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를 상의하고 각 역할에 대한 주와 부를 관심사와 재능에 따라 정하여 놓는다면 보다 안정감 있게 가정사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탄탄한 팀워크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7가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므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